이승훈의 이슈NPF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로 의견 주셔도 되고요. 또 실시간 방송되는 YTN 라디오 앱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 이용하셔도 됩니다. 방송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은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균형 있는 시각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먼저 의료공백 사태 속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 그런 요구를 했고요. 대통령실이 또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 어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50분가량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한 위원장이 간담회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자신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행정 처분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전했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 의료인과 건설적인 협의체 구성에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네, 정부 역시도 의료계와 대화 환영한다는 그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늘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 처분에 대해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는 이 2,000명 증원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 끝까지 완수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료계 역시도 마음이 복잡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들어온 의료계 반응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배정을 먼저 철회하라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정부가 이렇게 의대를 증원하면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고, 그래서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철회를 하라는 게 0명으로 만들라는 건 아니고 숫자가 조정이 된다면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예. 그렇지만 오늘부터로 예정이 돼 있던 교수들의 사직 또 진료 시간 축소는 변함이 없이 진행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입니다. 국민의 미래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입니다. 혁신위원장이 선대위원장 맡았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회 지난 토요일에 출범했습니다. 선대위원장은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인데요. 인 전 혁신위원장은 지금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8번에 배치돼 있습니다. 예. 당선권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 국민의 미래 내부에서는 인 위원장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확장성 가질 수 있고, 또 혁신위원장 활동을 했어서 인지도가 있는 점도 이번 인선에 고려가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인요한 선대위원장 카드에 대해서 그나마 제일 나은 카드다, 이런 평가와 함께 중량감이 약하다, 이런 아쉬운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 또 인요한 국민의 미래선대위원장 이렇게 투톱 체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또 국민의 미래 공동선대본부장에는 강선영, 김건, 김민전, 진종우 비례대표 후보가 임명이 됐는데 이들 모두 당선권으로 분류되는 10번 안쪽에 배치된 후보들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선 세종갑에 나왔던 이영선 후보에 대한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갭투기 의혹에 휩싸인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강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지난 토요일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는데도 재산 보유 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를 해서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는 당헌 당규 위반한 중대한 해당 행위이자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의석 손실 가능성 감수하고 부득이 제명,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어제 서울 송파구 유세에서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이영선 후보가 당과 국민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정말로 팔 하나 떼어내는 심정으로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무공천하는 공천을 철회하는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영선 후보 공천이 취소되면서 이 세종갑 선거구에는 국민의힘 류재화,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 간의 양자 대결이 치러지게 됩니다. 총선이 이제 20일도 남질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 관련한 정책들을 아침에 내놓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금융투자세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는데요. 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그중에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한 위원장이 오늘 서울의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 저출생 대부분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자녀 기준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육아기 탄력근무 제도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서울 송파를 찾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 13조 원은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 토론회에서 밝혔던 선심성 약속을 이행하는 데 드는 900조 원, 1000조 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900조 원, 1000조 원, 13조 원.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야 대표 동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민심을 찾아가고 있을까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에서 또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출근길 인사로 오늘 일정을 시작했는데 영등포 을의 박용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던 겁니다. 그리고 성동구의 한양대에서 서울 현장 중앙선대위를 주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PK 지역 낙동강 벨트 찾아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경남 거제의 삼성중공업 찾아서 출근하는 근로자들과 만났고 또 창원에 민주당 경남 도당으로 이동해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주재했습니다. 또 창원의 반송시장을 찾기도 했는데 오후에는 또 낙동강 벨트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경남 김해 양산을 찾습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하는 거 말이죠. 총선 때까지는 중단하겠다. 그런 말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 시작한 민생 토론회 오는 28일부터 총선 때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총선 이후에 다시 현장을 찾아서 민생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서 어떤 정치적인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민생 토론회 지금까지 모두
22번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22차례에 걸쳐서 민생 토론을 진행하면서 170여 건에 이르는 민생 정책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던데요.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계기로 총 4,970km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과 부산을 약 6번 왕복하는 거리고요. 또 민생 토론회에 참석한 일반 시민은 1,6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한 토론회는 17차 토론회였고요. 그리고 정책 개선까지 걸린 최단시간은 3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10차 토론회 때 미성년자가 고의로 음주를 하고 자진 신고해서 영업 정지를 당했다라는 소상공인의 사연이 있었는데 이에 윤 대통령이 즉각 지시를 내려서 식약처가 3시간 만에 조치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콘서트장 테러 소식 속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소식이 들어왔죠? 네, 앞서 지난 22일에 모스크바 북서부의 크라스노고르스크의 공연장에서 벌어진 테러인데요. 무차별 테러가 일어나면서 정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테러범들이 자동 소총을 무차별 난사하고 인화성 액체 뿌려서 공연장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도주를 했는데 이 사건 조사위원회가 사망자를 집계했더니 지난 24일 오후 기준으로 137명이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네. 러시아 전역은 어제 하루를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추모 행렬을 이어갔는데요. 러시아 법원은 이 총격 방화 테러의 피의자 4명에 대해서 현지 시간 24일 2개월의 구금을 명령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IS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면서요. 오늘은 관련 영상까지 공개했죠? 그렇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가 현지 시각 22일 이 러시아에서 발생한 테러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소행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IS가 테러 공격 당시의 영상을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를 했고 미국도 IS의 소행이 맞다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된 영상을 보면 테러범들의 음성은 변조 처리가 돼 있는데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자비 없이 죽여라. 우리는 신의 대의를 위해 왔다라고 말했다는 자막이 나옵니다. 이번에 이 테러의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IS의 분파인 이슬람 국가 호라산 ISISK라는 집단입니다. 예. 자, 이제 문화계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영화 파묘 1,000만 관객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장재현 감독의 영화죠. 영화 파묘가 어제 오전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개봉한 영화로는 처음 1,000만 영화 반열에 오른 건데요. 그리고 이 오컬트 영화 중에서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건 최초입니다. 오컬트 영화라는 건 악령이 나오는 것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룬 영화를 뜻하는데 굉장히 매니악할 수 있는 영화인데 대중적인 인기를 끌어서 이 부분이 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1,000만 영화 탄생은 지금 서울의 봄, 이 누적 관객 수 1,000만을 넘어선 이후에 석 달 만에 다시 탄생을 한 거고요. 역대 개봉작 가운데는 파묘가 32번째 1,000만 영화고 그중에서 한국 영화만 놓고 보면 23번째 1,000만 영화가 됐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좋은 영화 많으면 많이 보러 가십시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